속보. 엔진 점화한 칸 전투기. 흐물흐물 대참사. KF-21 양산 1호기 말도 안 되는 가격. 한국형 엔진으로 싹 다 교체. 미국 충격.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조 동력 장치 등 핵심 구성품을 공급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4,731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KF-21의 최초 양산분에 탑재될 A표를 비롯해 추진, 착륙, 구동, 연료 계통의 주요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방위사업청과 KF-21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하나시스템도 KF-21의 두뇌 역할을 하는 뒷목 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다기능 시험기 및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항공전자장비 4종의 개발을 완료하고 KA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KF-21 핵심 구성품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주국방에 기여하고 에도 등 기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항공엔진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인사이드 이윤. 알치 20서 북러 압박 등 복합적 목표 달성. 귀국 후 국내 현안들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 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을 포함한 중남미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하며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제 인적 쇄신과 양극화 문제 등 국내 현안들에 집중할 전망이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며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ALC 및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촉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 정상들이 연달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냈음을 보여줬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라는 대의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천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제적 연대, 구축 노력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중 정상회담 통해 관계 복원. 윤 대통령은 AP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며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양국 정상은 2년 만에 대면 회담을 가졌으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러 군사협력 및 북한의 ICBM 도발이 영내 안정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한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며 정세 완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한중 회담은 북러 밀착 관계 속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장을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균열을 유도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향후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 논의는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비자 면제국 확대 조치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는 한중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15만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그린 ODA 확대 기조를 강조하며 기후 취약국 지원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시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과 글로벌 다자무역체제의 수호를 위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한국이 2025년 APC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경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것을 천명했다. 중남미 방산협력으로 세일즈 외교 입증,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페루와 방산협력을 포함해 총 8건의 MOU를 체결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외교력을 입증했다. 육군 지상장비 협력, 공군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방산협약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중남미 시장에 알리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 및 디지털 정부 협력, 관광 협력 등의 다각적인 협력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인적쇠 신양극화 타계 과제 출력,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정치 현안을 대응하고 트럼프 당선인 회동 전 국제 정세의 향방과 이에 따른 국내 여파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생 정책과 인적 쇄신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은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하기 위해 검증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내년까지 인사교체 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의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 북으로 군사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 강화 국내외 적으로 국정 신뢰도 회복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다만 국제정세의 복잡성과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내실 있는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 지난해 호랑이 사냥 최대치, 고위직 58명 부패로 낙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벌이고 있는 고위 관료에 대한 부패 조사. 소위 호랑이 사냥을 통해 지난해 58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해 낙마한 고위 간부, 통상 차관급 이상, 가 5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이다. 호랑이 사냥으로 낙마한 고위직은 지난 2022년 34명, 2023년 47명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군 고위직에 대한 호랑이 사냥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중국군 서열 5인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2023년 10월 갑자기 해임된 전 국방부장 리상푸 그리고 그의 전임 국방부장 웨이펑어도 로켓군 장비 조달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아직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이어 지난해 4월 시작된 집중 단속으로 전국에서 부정부패 56만 6천 건이 적발됐고 43만 3천 명이 당과 정부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 가운데 1만 4천 명이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3월 시작된 해외 도피 부패 혐의자 추적 해외 부패 단속 캠페인을 통해서 당정 간부 120명 등 도피 사범 1,306명을 중국으로 송환했고 154억 4,400만 위안, 약 3조 1천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지난 1년 동안 금융체육교육부터 국유기업 의학인프라, 건설입찰에 이르기까지 중점 영역과 핵심 고리, 호랑이가 조사를 받음으로써 강력한 신호를 발신했다고 강조했다.